안녕하세요,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라도, 모델은 캡틴 쿡입니다. 이 모델과 저는 인연이 좀 있어요. 2017년도쯤에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대부분의 시계 브랜드들이 자신들의 창고에서 빈티지들을 되살리기 시작했어요. 복각, 이게 유행처럼 번질 때였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는 제가 시계 브랜드에 대한 지식이나 식견이 전무할 때, 라도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을 때 그냥 룰루랄라 시계 매장을 다녀보다가 이게 뭐지? 괜찮네? 한번 차봐도 돼요? 얼마예요? 225만원이요. 225만원은 제 6달치 용돈보다 많은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홀린 듯이 그 자리에서 결제를 하고 집에 옵니다. 그 모델이 바로 지금 리뷰하는 이 모델의 원형인 라도 캡틴 쿡의 첫 복각 모델이었습니다. 37mm로 엄청 작은 다이버워치였어요. 캡틴 쿡 모델이 지금에야 라도의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고 아이코닉한 다이버워치 중에 하나지만, 그 당시에 한국에서 이 모델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제게 친숙한 브랜드도 아니었고 친숙한 모델은 더더욱 아니었죠. 그런데도 이 모델은 뭔가 달랐어요. 캡틴 쿡을 사서 집에 왔는데 차마 눈치 보여 차고 오진 못하고 와이프가 환불하라고 하면 해야 되니까 와이프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거 샀다? 응? 이거 샀다고.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마지못하게 그래, 오빠가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차, 이럴 줄 알았거든요. 맞아요. 솔직하게 말하니까 용서해주더라고. 군대에서도 선조치 후보고가 원칙이잖아. 소재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브랜드고, 라도는 하이테크 세라믹이라는 소재를 시계 전반부에 걸쳐 활용해 왔습니다. 어떤 모델은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을 통틀어서 하이테크 세라믹으로 만들어진 모델도 있을 정도예요. 타이밍 좋게 하이테크 세라믹은 시계의 기본 소재가 되었고, 스포츠 스틸러의 유행과 함께 다이버워치가 시계판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특히 밑에서 올라오는 젊은 시계 애호가들은 다이버워치 정말 좋아해요. 라도에서 다이버워치의 출시는 필연이었던 건데 그 모델이 뭐가 될 건가가 중요했던 거죠. 이번에 리뷰할 모델은 오랜 기간 창고에 잠들어 있다 라도의 부름을 받고 다시 살아 돌아온 캡틴 쿡입니다. 캡틴 쿡의 역사와 가치, 이런 것들은 구글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18세기 영국의 탐험가 캡틴 쿡. 히스토리가 중요한 모델, 시계 외적인 가치가 중요한 모델도 있겠지만 캡틴 쿡에서만큼은 훨씬 더 중요한 요소는 캡틴 쿡만의 독특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행은 돌고 돈다고 했나요? 지금의 다이버워치의 유행은 70년 전인 1960년도까지 올라가게 돼요. 다이버워치의 황금기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가 엄청났던 1960년도에 몇몇의 헤비급 브랜드들이 이 트렌드를 이끌었고, 라도 역시 1962년 캡틴 쿡이라는 모델을 출시하게 됩니다. 그릇 모양의 오목한 베젤과 도명 크리스탈의 도명 다이얼이 결합되어서 이전까지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다이버워치가 세상에 나오게 돼요. 그리고 2017년도에 저와 다시 만나게 되고요.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이 모델의 성공으로 쿡 대장님은 정말 라도의 캡틴이 되었고, 하이테크 세라믹 기술이 더해져서 틈이 없어 보였던 다이버워치의 강자로 단번에 올라갔어요. 캡틴 쿡이 이렇게 아이코닉한 다이버워치로 등극할 수 있었던 건 여느 다이버워치와 구별되는 독특한 디자인이 베이스가 되었겠지만, 라도가 가지고 있던 세라믹 분야의 기술력과 그것을 받쳐줄 스와치 그룹의 빠방한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캡틴 쿡이 가진 디자인적인 스페셜함은 바로 깊이감이에요. 도명 다이얼, 도명 글래스, 역방향으로 만들어진 오목한 베젤은 유일무이한 다이버워치의 디자인이거든요. 빛은 오목한 베젤을 만나서 도명 글래스를 타고 다이얼 중앙으로 들어갑니다. 이 빛은 다시 한 단계 아래의 도명 다이얼을 만나서 다이얼의 정중앙에 모이게 되는데, 짙은 썬레이 다이얼은 이것을 다시 다이얼 전체로 퍼뜨려요. 독특한 구조의 다이얼이 빛이 한 번 들어오게 되면 마치 개미지옥처럼 빠져나갈 수가 없고, 이것 때문에 진짜 화려한 시계가 됩니다. 이 독특한 구조는 세라믹 쪽으로 최상급의 기술을 갖고 있는 라도의 고품질 하이테크 세라믹 베젤 인서트와 만나면서 다이버워치를 마치 주얼리 계통의 워치메이커 수준으로 진화시킵니다. 오목한 그릇 모양의 베젤은 이 베젤이 바로 캡틴 쿡이고, 캡틴 쿡이 바로 이 베젤입니다.
라도의 찐득한 헤리티지로부터 온 디자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재만 현대적으로 진화시켰어요. 베젤 인서트는 하이테크 세라믹으로 바뀌었고 인서트 위에는 메탈 코팅 처리된 레이저 각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베젤 인서트의 색감은 썬레이가 포함된 다이얼보다는 조금 더 진한 편이고 베젤과 챕터링을 제외하면 순수한 다이얼 자체 사이즈만으로는 비교적 작은 편입니다. 단방향 베젤은 120 클릭으로 회전하는데 조금 텐션이 센 편이라 일상생활에서 의도치 않게 돌아갈 일은 없을 듯 보이고 12시에는 레드 백그라운드에 골드 컬러의 단 모양이 손의 움직임에 따라 중력에 의해 돌아가고 브론즈 핸즈와 빈티지한 크림색의 인덱스를 다시 브론즈 테두리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실버톤의 배경 화면에 분 인덱스는 챕터링 부분에 각각 프린팅 되어 있습니다. 글래스의 곡률이 굉장히 심한 편임에도 밀키링은 전혀 보이지 않네요. 원래는 브론즈 모델 리뷰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그레이 모델의 사진을 보고 라도에게 요청했어요. 이 모델은 꼭 실물로 보고 싶다. 스틸과는 다르게 캐주얼한 느낌을 줄 수 있고 무게도 가벼워서 데일리로 착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올해 내에 출시된다고 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빈티지와 현행 모델의 경계선에 있는 듯한 이 모델은 썬레이가 없는 매트한 회색 다이얼 위에 순백의 시간 인덱스는 별도의 테두리가 없어서 훨씬 더 깔끔해 보이고 폴리싱된 은색의 챕터링은 다이얼과 베젤의 구분을 확실하게 해줘서 시계를 더 입체감 있게 보이게 해주는 데다 베젤 인서트의 질감도 굉장히 독특하고 매력적이에요. 분명 색감이나 질감은 스틸이에요. 그런데 소재는 세라믹이라네요. 정말 매력적인 색감과 질감입니다. 이건 저도 정말 갖고 싶네요. 이런 색조합은 현행 다이버워치에서는 보기 힘들어요. 대중성은 분명 썬레이가 포함된 블루 모델인데 시계의 덕력이 오래 쌓인 분일수록 아마 그레이 버전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 싶네요. 케이스는 날카로우면서도 직선적 단단한 느낌의 쉐입을 가지고 있고 제가 이 모델을 손에 올렸을 때 40mm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 느낌이라서 보니까 러그의 길이가 그다지 길지 않아요. 럭트럭이 48.6mm로 사이즈에 비해 길지 않은 편이고 베젤이 케이스보다 더 큰 형태의 모델이라 베젤의 사이즈로 측정하면 42mm가 맞는데 실제 케이스의 사이즈는 측정해보니까 40mm네요. 작아 보이는 게 아니라 한국 일반 남성 손목에 잘 맞게 작았습니다. 두께도 12.5mm로 다이버워치 치고 얇은 편이라 러그가 손목을 감싸고 내려올 필요가 없어요. 케이스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착용감 때문에 러그는 휘어야 하겠지만 러그는 가능하면 쭉 빼는 게 줄질이나 디자인적인 면에서 이점이 더 많다고 생각돼요. 브론즈 모델과 스틸 모델 둘 다 아주 얇은 브러싱이 들어가 있어서 언뜻 보기에는 마치 폴리싱처럼 유광 모델처럼 보입니다. 케이스에서 좀 독특한 건 색감이에요. 브론즈와 스틸의 색감이 되게 밝은 편이에요. 특히 스틸의 경우 화이트 골드의 느낌이 날 정도로 엄청 밝습니다. 아마도 독특한 브러싱과 연관이 있을 듯한데 이것은 자세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모델의 차이점이라면 브론즈 모델은 케이스백이 티타늄으로 되어 있고 브러싱 처리가 되어 있는 반면에 스틸은 케이스백 역시 스틸이며 폴리싱 처리가 되어 있네요. 브론즈는 미적으로 아름답지만 착용하면서 파티나가 생기기도 합니다. 같이 나이를 먹어간다는 독특한 느낌도 있지만 스틸에 비해서 관리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브론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브론즈와 달리 알루미늄과 구리를 섞은 소재라 상대적으로 산화에 더 강하다고 합니다. 케이스백에는 시그니처 요소인 3마리의 해마가 인그레이빙 되어 있고 비교적 높은 방수 등급인 300m를 보장하네요. 무브먼트는 스와치 그룹에서 파워매틱으로 알려진 에타 C07입니다. 스와치 그룹의 압도적인 무브먼트 성능을 바탕으로 동가격대의 다른 브랜드에서는 갖추기 어려운 스펙의 무브먼트예요. 이 정도 가격대에서 심각한 밸런스 파괴를 가져올 정도의 무브먼트라고 생각됩니다. 38시간의 리저브를 가진 범용 무브먼트를 사용하다가 파워매틱을 사용하게 되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캡틴 쿡 브론즈 블루 모델은 블루 가죽 스트랩이 기본 구성이고 각 다이얼 컬러에 맞춰서 스트랩도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레이 모델은 나토 밴드가 기본이고 퀄리티가 좋은 편이라 브레이슬릿처럼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도에서는 이지 클립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도구 없이도 손쉽게 브레이슬릿을 스트랩을 교체할 수 있는데 가죽이나 나토나 스틸 브레이슬릿 전부 적용되어 있네요. 브론즈는 그린, 블루, 브라운 세 가지 색상이 있고 스틸은 그린, 블루, 블랙 그리고 레더는 그린, 블루, 브라운, 그레이 4가지 컬러의 다이얼이 있어 2019년에 캡틴 쿡 오토매틱 42mm 모델은 총 7가지의 모델로 출시되었는데요. 제가 리뷰한 그레이 나토 스트랩 버전은 매장에 따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캡틴 쿡의 첫 출발은 빈티지였습니다. 그런데 매년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는 확고한 헤리티지를 가진 아이코닉한 다이버워치가 되었네요. 리뷰는 여기까지고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